오늘 밤 전국적으로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 철원이 영하 4도, 서울이 0도까지 떨어지고 이번 주 내내 춥겠습니다. 거물 법조 브로커 윤 씨에 대해 검찰이 계좌 추적에 나서 금품 로비를 받은 정관계, 법조계 인사가 드러날 경우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운전면허 시험 전문 학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갖가지 편법을 동원한 엉터리 시험을 치러 합격률이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수험생들에 대해 내년까지 시험을 치를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학부모 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데 30원이 들어가지만 쓰지 않고 방치된 동전이 수백만 개에 달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제작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8시 뉴스타임입니다. 오늘 오후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져서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강풍까지 몰아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가 그치면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돼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홍사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경기 지역에 시커먼 먹구름이 뒤덮이면서 초속 17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물레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이 100m가량 무너졌고 서울대선 강의실 천장 일부가 비바람에 뜯겨져 나갔습니다. 현재도 해안 지역엔 강풍 경보와 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또한 먹구름이 뒤덮이면서 첫눈이 올 것이란 기대감에 통화량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폭주해 강남 일대에선 한때 휴대전화와 일반 전화가 제대로 걸리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엔 철원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서 춘천이 영하 3도, 충주 영하 1도, 서울도 0도까지 내려가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도 초속 6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는 서울의 경우 영하 3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추위를 몰고 온 찬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추위가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위는 일주일가량 지속돼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추위가 오래 지속되는 데다 건조하고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불이 나기 매우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홍사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바이러스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돼서 유행성 독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 논란으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이 크게 늘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독감 바이러스는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측된 H1N1형 뉴칼레도니아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형은 올해 독감 백신에 포함된 3가지 균주 가운데 하나이므로 예방접종만 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에 대한 부작용 논란으로 어느 해보다 거부감이 많아졌고 설마 걸리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예방접종률은 예년에 6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로 그 다음에 3월까지 발병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꼭 맞으셔야 되고 접종을 맞게 되면 보름이 넘게 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독감이 돌면 노약자들은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번져 사망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60살 이상의 노인과 2살 미만의 영유아,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임신부 등은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독감 예방접종은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80%가량 낮춰줍니다. 또 독감 예방주사가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닭 등 가금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독감 예방에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유럽은 이미 한겨울에 빠져들어서 기습 폭설로 정전의 공항 고속도로 폐쇄가 돼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혹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박승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이틀간 내린 기습 폭설에 서유럽 지역이 한꺼번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독일 서북부 민슈터 지역은 25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대규모 정전 사태입니다. 얼어붙은 폭설의 무게를 못 이겨 전선은 물론 고압 송전탑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Heizung ist ja nicht da, Wasser können wir auch nicht warm machen. Aber da kommt wieder der Zusammenhalt der Nachbarschaft ein bisschen durch. Ne? Nachbarn haben Gas, da können wir Wasser heiß machen. 밤샘 작업으로 일부 전선이 복구됐지만 아직도 10만 가구가 어둠과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독일 서부 지역에서만 빙판길로 변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뒤엉키면서 2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났고 140명이 다쳤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영국도 폭설로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About 6 o'clock this morning, but we've been stuck in the traffic until 6 o'clock at night. 오스트리아도 일부 지역에서 눈사태가 났고 스위스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져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유럽에는 50년 만에 혹한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독일 남부 지역을 비롯해 유럽 곳곳에 폭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박성규입니다. 검찰이 구속된 거물 법조 브로커 윤모 씨의 차명 계좌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위 인사들이 연루됐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법조 브로커 윤모 씨가 올 초 한 기업인으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차명 계좌에 5천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대표를 구속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였고 이 기업 대표는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과 지휘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 여부와 청탁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윤 씨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로 된 대여섯 개 차명 계좌의 추적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3명인 계좌 추적팀을 7명으로 늘리고 수사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이미 지난 95년 대검의 조사를 앞둔 김모 씨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조로 1,000만 원을 받고 10억대 건설 관련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그동안 7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윤 씨는 지리산 지역에 불과 40여 개 객실의 소규모 호텔을 운영하면서 한국관광호텔협회 회장을 지냈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유총연맹 자문위 부위원장 직함 등으로 자신을 포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비 대상도 호남 지역 군 경찰에서 전국권 판검사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일부 운전면허 전문 학원의 주행 시험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운전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시켜주기에 바쁩니다. 네, 합격률 거의 100%, 규정 무시,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김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운전 전문학원.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는 한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10분 만에 차량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시험 코스를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달립니다. 이번에는 아직 주행이 절반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차량을 세우더니 주행자가 바뀝니다. 규정상 응시자 한 명이 차를 몰아야 하는 거리는 5km. 이 두 사람은 코스를 나눠 달렸고 20분 이상 소요되는 코스지만 두 사람의 주행 시간은 각각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합격. A 코스를 두 사람을 갖고 돌아도 안 되는 그런 건데 A, B 코스를 같이 겸용해서 두 사람 시험을 봐버린 거죠. 심지어 응시자 3명이 한꺼번에 타 같은 방법으로 한 코스를 돌면서 주행 시험을 치르게 한 뒤 동시에 합격시킵니다. 차에 몇 명 타셨어요? 3명 탔어요. 시험 보시는 그런 중 아니었어요? 네, 시험 봤어요. 학원 소속의 시험 감독관은 응시자의 합격 여부는 자신의 재량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코스 다 안 돌아도 검정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운전이 된다 그럴 때는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험 감독관이 매기는 주행 점수는 대부분 조작된다는 것이 다른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근데 합격 점수를 그냥 임의대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거든요. 근데 그 점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이 학원 수강생들의 합격률은 100%. 학원 관계자는 응시자를 많이 모집하고 주행 횟수를 줄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학원들이 이 같은 엉터리 시험을 치른다고 털어놓습니다. 입학을 시킬 때 추가로다가 교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받거든요. 불합격되면은 그만큼 기름 더 들어가죠. 강사 또 줘야죠. 이를 감독해야 하는 경찰은 서울의 경우 단 2명에 불과해 엉터리 면허 시험에 대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감이 모든 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청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끔 나와서 확인하는 사항이지. 올해 서울에 있는 운전 전문학원의 운전면허 합격률은 96%로 일반 면허 시험장 합격률 43%의 2배 이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 전문학원에서 엉터리 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의 운전 실력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시영입니다.
경찰관 여러분 굉장히 바쁘겠지만은 서민을 못 살게 하는 이런 범인 빨리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폐품을 팔아모은 돈 200여만 원, 한 달 월급 75만 원을 몽땅 도둑질해가는 그런 못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폐품을 팔아 하루 1,000원, 2,000원씩을 저금해 5년 동안 250만 원을 모은 이모 할머니. 얼마 전 이 모든 돈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시청 직원이라고 속인 30대 남자가 생활보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할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받아간 뒤 이 돈을 모두 인출해갔기 때문입니다. 한약가 끌어가야 돈만 한다 안 돼요. 덜 먹어가면서 또 저런 박스도 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모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 24일 누군가가 문을 뜯고 들어와 10kg짜리 쌀 10포대와 고춧가루 등을 가져갔습니다. 최근 인근 지역에서만 대여섯 곳의 음식점이 털리는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공장 일을 하는 배모 씨는 75만 원을 도둑 맞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해서 받은 돈 전부입니다. 이 같은 가슴 아픈 서민 범죄들은 경찰 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지문 감식이나 피해자 진술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화만 오시고 지문 감식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사건을 해주신다고 그러고는 안 나오셨어요, 형사계에서는요.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이 밖에도 김치 파동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서는 배추나무 등 애써 키운 농작물들을 2차례나 도둑맞는 등 어려운 서민들의 아픔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을 단속하던 경찰이 단속 도중에 카메라를 도둑맞았습니다. 경찰은 한 달이 되도록 범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기자입니다. 과속 차량이 많은 국도 46호선 화천 추곡터널 앞 도로. 지난달 30일 오후 경찰은 이동식 자동 영상 속도 측정기, 일명 이동식 단속 카메라로 과속 차량을 단속 중이었습니다. 30여 분 사이 이 카메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1k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카메라만 지켜야 되는데 그게 원칙인데 네. 단속 2번차 나오니까 2번차 단속을 한 겁니다, 밑에서. 그 단속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잠깐 그 방치한 사이에 없어진 겁니다. 경찰은 평소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가 도로변에 있던 단속 장비를 훔쳐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사에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서 훔쳐갔는지 그 정확한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징계 해부를 하든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도둑맞은 카메라가 이미 사용기한을 넘긴 것으로 노후 장비를 활용하던 중이었다며 주민들의 빈축을 애써 피하려 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 황우석 교수팀에 대해서 난자 출처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MBC PD수첩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PD수첩이 광고 없이 방송하기로 했고 한국PD연합회는 광고 압력 중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혜은 기자입니다. MBC PD수첩으로 촉발된 언론 자유와 국익을 둘러싼 논쟁. 오늘은 청와대 게시판에서 찬반 양론이 맞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광고 취소까지 간 상황에 우려를 표하자 이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민 정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대부분.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한 데 대해 지나친 반응이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MBC PD수첩은 지난 금요일 11개의 광고가 모두 취소된 상태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일부에서 취재 과정 등에 대해 제기한 문제를 확인 중이나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언론에 대해서 광고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준 케이스는 첫 케이스가 아닌가. 한국PD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며 냉정을 되찾자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과학연구에 있어 윤리기준을 세우자는 정당한 문제 제기가 국익 논쟁에 가려졌다며 진실보도만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장혜윤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의 축구 해설가가 아름다운 패스라고 묘사한 박지성 선수의 활약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패스 하나로 박지성 선수는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골 못 넣는 공격수. 매경기 모습은 드러냈지만 박지성은 후보로 밀려난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공격수로서 공격 포인트의 부족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다섯 게임 만에 선발 출장. 공격 포인트에 대한 중압감 때문일까? 박지성 얼굴에도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1분 만에 첫 골을 허용한 맨체스터. 하지만 팀이 위기에 처한 그 순간 맨체스터의 신형 엔진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패스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더니 마침내 후반 2분 일명 지성톤으로 불리는 절묘한 회전 동작에 이은 감각적인 패스. 무려 56일 만에 맛본 공격 포인트이자 골을 못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골을 만들어주는 공격수임을 보여준 환상의 어시스트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맨체스터의 파상 공세. 누구보다 첫 골에 목마른 박지성이었지만 골 욕심을 버린 충실한 팀 플레이는 날카로운 공격으로 되살아났고 맨체스터는 결국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리그 2위로 발돋움했습니다. Kept making chances, and then it encouraged me that we're not out of it. And I said to him at half time, you know, the next goal's a winner. 팀의 역전승을 이끌어낸 이 어시스트는 이번 주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패스로 선정됐고 이번 경기에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를 묻는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의 네티즌 설문에서도 현재 박지성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무서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지성. 프리미어리그 완전 정복을 선언한 그의 무한 질주는 계속됩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뉴스 속으로 오늘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10원짜리 동전입니다. 10원짜리 동전 만드는데 30원. 그러나 쓰이지 않고 잠자는 동전이 워낙 많아서 낭비되는 돈이 엄청납니다. 집안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모아서 불우이웃도 돕고 동전 만드는 비용도 줄이면 어떨까요? 공하영 기자입니다. 책상 서랍 속에, 자동차 안 구석구석에, 장롱 밑에도 천덕꾸러기 신세인 10원짜리 동전들. 카드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은 많이 사용하는데 10원짜리는 사용 잘 안 하는데. 10원짜리가 할 거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1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무려 3배 이상인 30원가량. 제조할 때 구리와 아연이 각각 65%와 35% 들어가는데 최근 이 원료들의 국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 데에는 현재 30원이 넘는 돈이 들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장 정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연간으로는 60억 원이 넘는 돈이 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0원과 100원짜리의 제조 비용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 비해 비용이 오히려 2배 이상 늘어난 10원짜리 동전. 올 10월 말 현재 시중에 깔려있는 10원짜리 동전은 약 58억 개. 국민 1인당 120개 정도씩 갖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유통량은 보유량의 3분의 1을 밑돌고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이른바 잠자고 있는 동전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보면 시간까지 별로 많이 안 하는 거니까 하도 많이 하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이제 뭐 잔돈은 문방구로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그대로 들어온 대로 그냥 받은 건데 우리가 사용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결국 10원짜리 동전이 100% 유통된다고 가정하면 몇 년 동안은 제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10원짜리를 모아서 은행에 가져가도 지폐로 잘 바꿔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바꿔주는 10원짜리인데 어디서 바꿔줘요? 맡기시는 거예요. 동전은 저희가 계좌번호 적어놓고 맡기고 지어보내니까 오늘 제일 바쁜 날 오셔가지고 있는데 통장을 만드시면 안 되니까요? 현금으로는 바꿔줄 수 없고 은행 계좌가 있으면 입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솔직히 이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 계좌가 없으셔도 고객님들한테 동등하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거래도 안 하시는데 해드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마 다른 회사는 그런 것 같거든요. 환수가 되려면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이 이런 사정 때문에 주화 수납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무심코 사장되고 있는 10원짜리 동전. 상당 부분 낭비되고 있는 수십억 원의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사용과 금융기관의 환수 노력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서일까요? 서울 주택가에서 가짜 해외 명품이 버젓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자그마치 1,000억 원대, 대부분 시중에서 비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주택가의 한 지하 건물입니다. 10평 안팎의 공장에는 눈에 익숙한 해외 명품 상표가 달린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가짜 명품을 제조하는 비밀 공장입니다. 지금 다 수정입니까? 다 만들어낸 거예요. 완제품. 이곳에는 재봉틀과 명품 브랜드를 찍어내는 인쇄기구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짜 명품은 손지갑과 핸드백, 구두 등 모두 18개 품목입니다. 우리나라 유명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는 해외 유명 상표 17개가 도용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6개 비밀 공장에서 지난 3년 동안 제조된 이러한 가짜 명품은 21만여 점, 시가로는 1,050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렇게 적발된 가짜 명품 21만 점 가운데 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진품의 10분의 1 가격대인 이른바 짝퉁을 가짜인 줄 알면서도 구입을 했습니다. 가짜 명품 소비가 늘면서 대부분 중국에서 밀수입되던 것이 국내에서도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국내에 유통시키는 조직 전원을 일망타진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 명품 판매 조직 62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간장 저장 탱크에 2명이 빠져서 숨졌습니다. 탱크를 여는 순간 발효 간장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탱크 안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화연 기자입니다. 한 발효식품 제조 공장의 저장 창고에 있는 간장 탱크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이 공장 직원 정모 씨가 높이 4m가 넘는 탱크 위에 올라가 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하다 갑자기 탱크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 손 씨가 정 씨를 구하러 탱크 위로 올라갔지만 손 씨도 탱크 안으로 추락했습니다. 내가 내려가려는 순간에 저기 조금 머리가 내려갔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정신이 몽롱해지길래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 들어 올라오려는 순간에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사고로 정 씨와 손 씨 모두 숨졌습니다. 간장이 발효되면서 나온 유독가스가 문제였습니다. 사고 당시 탱크 밑바닥에는 간장 1,000리터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탱크에 차 있다 나오는 유독가스에 질식해 정신을 잃고 탱크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고 안에는 방독면이 항시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이지. 맨날 하라고 얘기를 해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지난 11일에도 기름이 남아있는 탱크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한 명이 숨지는 등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 계속해서 안타까운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영국군이 또 군대 내 가혹 행위로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해병대에서 신병들에게 알몸으로 싸우게 하고 항의하는 신병을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런던에서 김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요란한 응원 고함과 함께 알몸 격투기가 벌어집니다. 발에 고무 매트를 둘렀지만 치고 받고 쓰러지고 비인간적인 싸움이 계속됩니다. 모두들 영국 해병의 정예 특수부대에 간 입대한 신병들입니다. 유일하게 옷을 걸친 두 사람은 이들의 훈련을 책임진 고참 하사관. 32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신고식을 받겠다며 이 같은 격투를 시켰다고 합니다. 신병의 격투가 주춤해지자 이들 고참은 팔뚝 매트를 떼게 했고 이에 한 신병이 항의합니다. 화가 난 고참, 신병의 얼굴을 발로 차고 다시 주먹으로 때려 마침내 실신시킵니다. Royal Marines engaging in robust physical activity while naked purely for recreational purposes is part of their culture and has been for a very long time. 문제의 장면을 촬영한 병사는 당시 고참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헌병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내 교도소 가혹행위, 신병훈련소의 구타 등으로 명예가 실추되면서 신병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군 지휘부는 어느 때보다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 올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된 수험생 문제가 결국 헌법 소원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 단체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현행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산의 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여학생 3명이 한꺼번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습니다. 3교시 시작하기 전에 예비종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지금이라도 MP3가 있는 사람은 제출하라. 그래서 냈을 뿐입니다. 3명은 별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시험을 끝까지 다 봤지만 다음날 부정행위로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 내놨으면 몰랐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저희가 부정행위 할 의도가 있었다면 안 냈겠죠. 고의성은 없지만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35명 전원을 예외 없이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6일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휴대전화 등 금지 품목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선처해줄 재량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학부모 단체가 개정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소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한 것은 실현되지 않은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인권 침해가 있다는 논란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수험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시간이 많이 걸려 실제로 학생들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시험 성적 위주의 풍토와는 반대로 가는 국내 조기 유학도 요즘 늘고 있습니다. 지리산 청학동 유학파들입니다. 네, 폐교 직전 학교까지 다시 문을 열 정도인데요. 자연 속에서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알차게 키우고 있습니다. 최문정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원혁이는 학교를 마친 뒤 서당으로 향합니다. 공부방에 자리를 잡자마자 훈장님과 한문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반승선집이요 여치구저. 부산에 집을 떠나 청학동 서당에서 하숙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처음엔 그저 부모님 뜻에 따랐을 뿐이지만 지금은 순박한 친구들과 산골 풍경, 한문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점점 하다가 보면 쉬워지고 재밌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좋은 교훈도 많이 얻어요. 배운 사람들 향해서 이용을 하려고 그래. 네가 원했고. 성욱이는 지난해 이곳 청학동에 들어왔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성욱이는 훈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학하게 될 중학교도 청학동에서 다닐 계획입니다. 1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학교가 재밌어지고 학교도 왠지 가족 같은 생각, 분위기가 들고. 이처럼 청학동에 들어와 공부하는 도시 학생은 모두 60여 명.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 4년까지 해마다 청학동으로 유학 오는 학생은 50여 명에 이릅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부다.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하고 보니까 다 애들도 알게 되고.
학생이 없어 폐교 직전까지 몰렸던 이 지역 학교도 덩달아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94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명이 대도시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전학 이유는 다양하지만 청학동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점은 모두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좀 거칠었는데 여기 와서는 학생들이 어떤 말씨나 순화가 많이 돼서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대도시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자연과 인성교육에 대한 갈증이 어린 학생들을 산골 마을로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직장과 학교에서 쌓인 피로를 오늘의 뉴스 담기로 씻어보시죠. 초등학교 교장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학교 행사 준비를 제대로 안 한다며 수업 중이던 교사를 불러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폭행당한 교사의 나이는 59살, 교장보다 4살이 위였답니다. 이 교장 선생님, 학생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선생님들도 사이좋게 지내셔야죠. 최근 충북 지역 고등학생이 2달 동안 쓴 휴대전화 이용료가 무려 2,500만 원이나 나왔다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에 유학 중인 연상의 여학생과 하루 평균 서너 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 국제전화 데이트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신자 부담전화 요금 때문에 특히 더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데요. 생활보호 대상자로 1,9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이 고등학생의 가족 모두 거리에 나앉을 처지라고 합니다. 정부가 잃어버린 국세 1호를 찾기 위해 현상금까지 내걸기로 했다는데요. 국세 1호가 있는 곳을 알거나 국세의 형태를 고증할 만한 기록물을 가진 사람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번 국세 찾기가 기록 보존 후진국을 벗어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5년) 전 650억 원 로또 복권에 당첨된 미국 부부가 잇따라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는데요. 복권 당첨 직후 서로 다른 길을 가겠다며 갈라섰던 이 부부. 그 후 남편은 재산과 자녀 양육에 얽힌 법정 싸움에 시달리다 2003년 숨졌고 혼자 살던 부인 역시 최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로또 대박의 행운이 이 집에는 불행의 씨앗이었네요. 남성 골퍼인 미국의 프레드 펑크가 난데없이 치마를 걸치고 라운딩에 나섰는데요. 골프 여제 소렌스탐과의 드라이버 비거리 내기에서 지는 바람에 약속대로 치마를 입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마의 힘이었을까요? 펑크는 메릴 린치 스킨스 게임 첫날 단독 선두에 나섰다고 합니다. 할인점 문이 열리기 무섭게 쇼핑객들이 매장으로 돌진합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왕창 세일에 고객들이 몰려든 것인데요. 한꺼번에 들어가다 넘어져도 사정없이 밟고 지나갑니다. 들것에 실려가는가 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미국 서민을 겨냥한 추수감사절 대형 세일이 이처럼 해마다 큰 혼란을 불러오자 시민단체들은 연휴 기간 쇼핑을 하지 말자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동성과 결혼하는 팝스타 엘튼 존이 미국 방송사가 제의한 결혼식 중계 독점 계약을 거절했다는데요. 방송사가 제의한 액수는 70여억 원. 엘튼 존은 소중한 결혼식을 가족과 일부 친지만 초청한 가운데 조용히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엘튼 존처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70억 원을 선뜻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대도시를 휘젓고 다니던 영화 속의 킹콩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킹콩을 연상시키는 영장류 화석이 중국 남부 밀림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키 3m에 몸무게 540kg, 30만에서 100만 년 전 사이에 사람과 공존했다는 이 세계 최대의 영장류는 험악한 외모와는 달리 대나무를 주로 먹는 초식성이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심한 다이어트로 건강을 해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는데요. 스타일을 강조해 작은 사이즈 옷만을 생산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 옷 사이즈 다양화 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큰 사이즈 옷을 취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1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여성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이 법안에 대해 오히려 뚱뚱한 여성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 담기 김진입니다. 합법적인 수렵장이 반대로 불법 수렵과 사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어디가 합법적인 수렵장의 경계선인지 알 길이 없어 총알이 마을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수렵이 시작된 경남 밀양의 한 야산입니다. 총을 든 엽사와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고 있지만 이곳은 수렵이 금지된 곳입니다. 근데 보면 팻말이 여기 어디쯤 이렇게 뭔데요 수립지라고 확인해놔야 된다고. 그래야말이 오다가 중간에 오다가 안 들어가는데. 20여 가구가 사는 마을 앞 저수지도 수렵 금지 구역이지만 사냥을 한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수렵 금지 지역이고 또 오리 보고도 쏠 수 없는데도 저 오리를 보고 쏘아가지고 이 어지 엽사들이 쏘한 탄피역이거든요. 이처럼 많은 수렵인들이 수렵 허가 구역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수렵장을 허가한 자치단체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산속에는 수렵 금지 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하나도 없고 수렵 안내 지도도 허술하게 제작돼 엽사들의 불법 수렵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충북 음성군에선 오발 사고로 마을 주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끊이질 않는 수렵장 사고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다가 있나? 그렇다도 저거 돈 없으면 내가 낼 테니까 그 저기다 만들어줘야 돼. 행정당국의 허술한 수렵장 운영이 불법 수렵을 부추기고 마을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은데 중국식 이름에 가로막혀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법원이 중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고치고 싶어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제중국 동포인 박모 씨는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남편 허모 씨의 신분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한국인이 됐지만 이름은 여전히 중국식 발음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원래 저기 한국이잖아. 어머니도 계시고 한데 이름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한국 이름을 찾기 위해서 개명 신청을 했지만 쉬로 표기된 허 씨 성을 원래대로 허로 쓰기 위해서는 성본을 아예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개명 절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분 상설 2달 거쳐서 그다음에는 구청에 왔다가 지방법원에 가서 또 2달 거쳐서 제 이름이 나와요. 개명 신고하고 힘들죠. 이거는 불필요한 절차니까. 예를 들어 이름이 허길봉일 경우 중국 발음으로 쉬지펑이라고 읽히는 이름을 다시 허길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본을 창설하고 개명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FUNG, 펑과 같이 한국식 발음 표기가 어려운 알파벳의 경우 펑과 펑 등으로 표기가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몰라가 이래 왔지. 제 고향 땅으로 왔는데 차별을 일으키도 도는 동네 세사세. 중국식 발음 표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동포들은 수천여 명에 달합니다. 한민족의 사람으로서 자기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여기서는 자기를 외국인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지난 2003년 대법원에서 호적 예규를 바꾸면서 제중국 동포도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현지음 그대로 표기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이 늘어나자 대법원은 최근 본인이 제중국 동포임을 소명하면 이름을 한국식으로 적어주도록 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것을 소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예규상으로도 조선족을 제한해서 예외적으로 지금 이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은 그대로 개명을 하거나 직권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국적을 바꾼 동포들은 이름 때문에 겪는 차별에 또 한 번 눈물 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네, 오늘 비는 거의 다 그쳤습니다. 그러나 내일 다시 날씨가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밤 사이에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가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기온이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오늘 천둥 번개와 강한 돌풍을 동반한 비구름은 거의 다 동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천과 충남 서해안, 강원 동해안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날씨가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밤에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황사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철원이 영하 4도, 서울이 0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서울이 6도 등 대부분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더욱더 크게 떨어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무척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